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형제의 30년 세월에 관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동생을 평생 돌본 형.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동생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이 공개되었을 때 형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56세가 된 최태수입니다. 태수에게는 2살 어린 동생 준호가 있었습니다. 1988년 태수가 18살, 준호가 16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형제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형, 같이 축구하러 가자. 준호는 밝고 활발한 소년이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래, 가자. 태수는 동생을 무척 아꼈습니다. 2살밖에 차이 나지 않았지만 태수는 늘 동생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형제는 학교가 끝나고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했습니다. 준호야, 패스. 알았어, 형.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형, 나 오늘 진짜 재밌었어. 나도 재밌었어. 형제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험해.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태수는 반사적으로 동생을 밀어냈습니다. 준호는 횡단보도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밀어내는 바람에 태수 자신이 트럭의 경로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곧 본편이 이어집니다. 큰 충격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트럭에 치인 것은 태수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태수가 밀어낸 준호는 횡단보도 밖으로 나갔지만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힌 것입니다. 준호는 공중으로 튕겨 올라갔고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태수는 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준호는 의식이 없었고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119, 빨리 119. 주변 사람들이 신고했고 곧 구급차가 왔습니다. 준호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동생은 괜찮겠죠? 태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척추를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그게 무슨... 각오하십시오. 최악의 경우 다시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8시간의 긴 수술 끝에 준호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대로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호 군은 척추 신경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하반신 마비요? 네, 다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재활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나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조금은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재활치료를 해야 해요. 제발요. 태수는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한 달 후 준호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활발한 준호는 사라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준호는 말이 없었고 눈빛도 죽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밥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준호는 식사도 거부했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고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재활치료 가야지.
열심히 하면 나아질 수 있대. 형, 나 다시 못 걸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야. 노력하면 돼. 우리 같이 해보자. 태수는 매일 준호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준호가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활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려 하니 준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아파요. 그만해요. 준호야, 조금만 참아. 이걸 해야 나아져. 싫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준호는 울면서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형이 같이 할게. 우리 같이 노력하자. 태수는 재활치료를 도우며 준호를 격려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치료하는 동안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사이 태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태수야, 너는 대학 가야지. 형편이 어려워도 장학금 받으면 다닐 수 있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대학 안 갈래요. 뭐? 왜? 준호를 돌봐야 해요. 재활치료도 계속해야 하고 병원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도 넌 내 인생을 살아야지. 아니에요. 준호가 다친 건 제 잘못이에요. 무슨 소리냐?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준호를 밀지 않았으면 준호는 다치지 않았을 거예요. 태수는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동생이 더 큰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수야, 그건 사고였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위로했지만 태수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준호를 평생 돌볼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태수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육체 노동이었지만 급여가 괜찮았습니다. 형, 미안해. 나 때문에 형이 대학도 못 가고.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는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형은 대학 안 가도 돼. 내가 건강해지는 게 더 중요해. 태수는 공장에서 일하며 번 돈을 모두 준호의 재활치료비에 썼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20대가 지나갔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고 준호는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너도 이제 결혼할 나이 아니냐? 부모님이 걱정했습니다. 이미 30대가 된 태수였습니다. 아직이요. 준호가 더 안정되면요. 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하잖아. 괜찮아요. 저는 지금도 행복해요. 태수는 결혼을 미루었습니다. 준호를 돌보는 데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태수가 35살 되던 해 운명처럼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지혜였습니다. 지혜는 태수가 다니는 공장 근처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점심을 먹으러 그 식당에 자주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혜는 밝고 친절했습니다. 태수는 지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몇 달 후 태수는 용기를 내어 지혜에게 고백했습니다. 지혜 씨, 저 지혜 씨를 좋아합니다. 지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사실 태수 씨를 좋아했어요.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지혜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지혜 씨, 제게는 장애가 있는 동생이 있어요. 제가 평생 돌봐야 해요. 알아요. 괜찮아요. 정말요? 결혼하면 지혜 씨도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저도 도울게요. 같이 돌봅시다. 지혜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태수는 감동받았습니다. 1년 후 태수와 지혜는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형, 축하해. 그리고 미안해. 준호가 휠체어에 앉아 형을 축하했습니다. 왜 미안해? 넌 내 소중한 동생이야. 나 때문에 형이 이렇게 늦게 결혼하고. 아니야. 너는 내 가족이야. 앞으로도 같이 살자. 태수 부부는 준호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세 사람이 함께 살았습니다. 지혜는 정말로 준호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청소를 하고 재활치료에도 함께 갔습니다. 지혜 누나 고마워요. 뭐려? 우리 가족인데요. 지혜의 헌신 덕분에 준호는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수의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진 것입니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허리가 너무 아프구나. 공장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봐. 아버지는 40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우리가 이제 늙어서 준호를 못 돌봐주겠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고맙다, 아들아. 너만 믿는다. 태수는 부모님까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일을 하면서 준호를 돌보고 부모님도 챙겼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걱정했습니다. 태수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해야지. 하지만 태수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40대가 된 태수는 급격히 늙어갔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아버지, 태수는 울부짖었습니다. 준호도 울었습니다. 형,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아니야,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장례를 치르고 2년 후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남은 가족은 태수 부부와 준호뿐이었습니다. 형, 나 어떡해.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준호는 불안해했습니다. 괜찮아. 형이 있잖아. 형이 평생 너 돌봐줄게. 형? 태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계속해서 준호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오랜 기간 휠체어에 앉아 있다 보니 욕창이 생기고 근육이 약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동생이 계속 아파해요. 준호 씨의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더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입니다. 300만 원이요? 태수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대출 받아야겠어요. 그래야겠네요. 태수 부부는 대출을 받아 준호의 치료비를 댔습니다. 빚이 쌓여갔지만 태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준호만 나으면 돼. 그것만이 중요해.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태수는 50대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공장에서 일하고 동생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동안 태수가 준호를 위해 쓴 돈은 총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재활치료비, 의료비, 생활비, 모든 것을 태수가 부담했습니다. 형, 미안해. 나 때문에 형이 이렇게 고생하고. 뭔 소리야. 넌 내 동생이잖아. 당연한 거야. 태수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호가 태수를 불렀습니다. 형,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기셨대. 유언장? 응.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어. 태수와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고인이 되신 최 씨 부부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변호사는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부부의 모든 재산은 둘째 아들 최준호에게 전액 상속한다. 태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전액이요? 네, 맞습니다. 집과 예금, 보험금을 합쳐서 총 20억 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준호 씨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동안 동생을 돌보고 부모님까지 모셨는데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형인 저는요? 유언장에는 장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태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지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동생한테만 주는 거죠? 유언장에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네.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준호는 장애가 있어 평생 돈이 필요할 것이다. 태수는 건강하니 스스로 벌어서 살 수 있다. 그러니 모든 재산은 준호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 태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준호를 돌봤는데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형? 준호가 조심스럽게 태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 미안해. 나도 몰랐어. 괜찮아. 태수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법적으로는 형님께도 유류분 청구권이 있습니다. 전체 재산의 4분의 1인 5억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형님? 준호가 가지세요. 부모님 뜻이니까요. 형? 아니야. 형이 받아야 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부모님이 너한테 주고 싶어 하셨어. 내가 받아.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여보. 네. 지혜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도 조용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태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보, 지혜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모르겠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30년 동안 준호를 돌봤는데 대학도 포기하고 결혼도 미루고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여보, 그런데 부모님은 나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주신다는 거야.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도 같이 울었습니다. 여보, 울지 마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그냥 착한 바보였던 걸까? 태수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후회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태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형, 나 들어가도 돼? 응, 들어와. 준호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 나 유산 나눠줄게. 뭐? 20억을 반반 나누자. 형이 10억, 나도 10억.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형이 받아야 해. 형이 나를 30년 동안 돌봤잖아. 준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준호야. 형?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다 형 덕분이야. 형이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형은 나한테 3억 원이 넘는 돈을 썼어. 나는 알아. 다 알고 있어.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받아줘. 제발. 태수는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받을게. 정말? 응. 고마워, 준호야.
형제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준호에게는 처남과 처제가 있었습니다. 준호의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처가 식구들과는 여전히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매형, 유산 20억 받았다며? 처남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응. 그런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사업이 어려워서. 얼마나 필요한데? 2억만. 2억만 빌려줘. 꼭 갚을게.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형에게 10억을 주기로 했는데 처남에게까지 돈을 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나도 형한테 줘야 할 돈이 있어서. 뭐? 형한테? 왜? 형이 나를 30년 동안 돌봐줬잖아. 그래도 유산은 내 거잖아. 부모님이 너한테 준 거라고. 처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매형, 생각 좀 해봐. 형은 건강하잖아. 일해서 벌 수 있어. 근데 너는 장애인이야. 평생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 여동생이 매형 옆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 집안도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는 난처했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볼게. 며칠 후, 이번에는 처제가 찾아왔습니다. 오빠,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 좀 도와줄 수 있어? 등록금? 응, 쌍둥이가 둘 다 대학 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2억 정도만. 2억? 부모님 유산 20억 받았잖아. 2억 정도는 괜찮지 않아? 처제도 돈을 요구했습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모두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나 형한테 줘야 할 돈이 있어서. 형? 형이 뭔데? 유산은 오빠 거라고. 하지만 형이 돌봐준 건 형제로서 당연한 거잖아.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야? 처제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처가 식구들이 계속 준호를 압박했습니다. 전화도 오고 집으로도 찾아왔습니다. 매형, 우리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 우리 언니가 살아있을 때 오빠 얼마나 헌신했는데.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하잖아. 준호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형은 건강하니까 스스로 벌 수 있어. 나는 장애인이니까 돈이 더 필요해. 부모님도 그래서 나한테 주신 거고. 준호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준호가 태수를 불렀습니다. 형, 나 미안한데. 왜? 무슨 일이야? 유산을 나눠주기 힘들 것 같아. 태수는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돈이 필요해. 앞으로 살아야 하잖아. 치료비도 계속 들고. 준호야, 우리 약속했잖아. 미안해, 형. 근데 생각해보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내가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아. 태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지난번에 나눠주겠다고 했잖아. 그건 순간적으로 한 말이었어. 미안해. 준호야. 그리고 형은 건강하잖아. 일해서 벌 수 있어. 근데 나는 장애인이야. 평생 돈이 필요하다고. 준호의 말은 부모님의 유언장과 똑같았습니다. 난 30년 동안 너를 돌봤어. 3억 원이 넘는 돈을 썼고, 그건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건 형제로서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 태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이 나를 돌본 건 형의 선택이었어. 나는 부탁한 적 없어.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자. 유산은 내 거야. 준호는 휠체어를 돌려 나가버렸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한 일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지혜가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모르겠어. 태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대학을 포기한 것, 결혼을 미룬 것, 3억 원이 넘는 돈을 쓴 것,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나는 정말 바보였나? 태수는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원망했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하지만 태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열이 나고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혜가 강제로 태수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남편이 계속 아파해요.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검사, X-레이, CT까지.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혜는 불안한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환자분께서 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네, 간암이요? 네, 그것도 말기입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말기요? 그럼 생존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6개월. 안 돼요. 치료하면 되잖아요. 이미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완치는 어렵습니다. 지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태수는 진실을 알았을 때 담담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곧 죽는구나. 여보, 무슨 소리예요? 치료받으면 돼요. 괜찮아. 나는 충분히 살았어. 무슨 소리예요? 당신 아직 50대잖아요. 지혜야, 괜찮아. 나는 후회 없어. 하지만 태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형이 간암이라고?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말기래. 6개월밖에 못 산대. 준호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 내가 형을 죽인 거야. 준호는 즉시 태수를 찾아갔습니다. 형? 태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야, 왔구나.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형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형, 유산 다 줄게. 20억 다 가져가. 제발 치료받아. 괜찮아, 준호야. 괜찮아, 준호야. 아니야. 내가 형을 죽인 거야. 내가 유산 때문에. 형한테 상처 줘서. 아니야. 암은 그런 게 아니야. 태수는 동생을 위로했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계속 울었습니다. 태수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남편이 나아질 수 있나요? 지혜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대답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형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형, 오늘은 좀 어때? 괜찮아. 너는 왔구나. 형, 나 정말 미안해. 그만해.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나는 평생 후회할 거야. 준호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태수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거동도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태수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형이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응, 형. 말해. 너 정말 돈 없니? 응. 유산 20억.
너 정말 다 필요한 거야?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치료비도 계속 들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태수는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형, 나 알아. 내가 주식 투자한 거.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형수가 우연히 봤대. 내 통장에 20억이 더 있더라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10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했지? 그리고 엄청 돈을 벌었어. 적어도 20억은 있을 거야. 형, 그러니까 너는 사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 그냥 욕심이었던 거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형. 왜 그랬어? 왜 거짓말했어? 나도 모르겠어.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동정받고 나도 인간이고 싶었어. 준호야, 나도 돈 많이 가지고 싶었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욕심을 부렸어. 준호는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형, 미안해.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형이 30년 동안 나를 돌봐줬는데 나는 형을 배신했어. 태수는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알아. 내 마음 이해해. 형, 너도 힘들었겠구나. 장애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태수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은 너를 용서해. 그러니까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해. 형, 하지만 앞으로는 욕심 부리지 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 응, 알았어, 형. 며칠 후 준호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형, 나 결정했어. 뭘? 유산 20억, 형한테 15억 줄게. 뭐? 형이 받아야 해. 형이 나를 30년 동안 돌봤잖아. 그리고 3억 원이 넘는 돈을 썼고. 준호야, 나는 내 돈 20억이 있어. 그걸로 충분해. 부모님 유산은 형이 받아야 해. 아니야, 괜찮아. 형, 제발 받아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준호가 울부짖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준호야.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형, 정말 고마워. 형제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받은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암 환자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 당신, 치료비로 써야죠. 나는 이미 늦었어. 그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태수는 15억 원으로 암 환자 지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형, 정말 대단해. 죽어가면서도 남을 생각하다니. 준호는 형을 존경했습니다. 태수의 병세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태수가 가족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지혜와 준호,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와줘서 고마워. 태수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모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후회되지 않아. 태수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준호를 돌봤어.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사랑했으니까. 형,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건 당연한 거야. 그게 가족이니까. 태수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너를 원망한 적 없어. 너는 내 소중한 동생이야. 형, 고마워. 그리고 여보. 태수가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당신과 결혼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여보.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그러니까 아무도 슬퍼하지 마.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태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여보. 지혜가 울부짖었습니다. 준호도 울었습니다. 형, 형. 태수는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태수가 도왔던 암 환자들, 공장 동료들, 친구들. 태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가족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모두가 태수를 추모했습니다. 준호는 장례식 내내 울었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준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누나, 저 형이 만든 재단에 제 돈도 기부하고 싶어요. 정말? 네, 제 주식 투자로 번 돈 20억. 전부 기부할래요. 준호 씨, 형이 15억 기부했잖아요. 저도 똑같이 하고 싶어요. 준호는 20억 원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유산 5억 원 15억을 형에게 준 후 남은 돈도 모두 기부했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준호는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이 가르쳐 준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걸. 그 후 준호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도와 재단 일을 했습니다. 누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같이 해요. 준호는 휠체어를 타고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암 환자들을 위로하고 기금을 모으는 일을 도왔습니다. 3년 후 재단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수백 명의 암 환자들을 도왔고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태수 형님 덕분입니다. 직원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과 제 동생 준호 씨 덕분이죠.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형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형, 나야. 준호야.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형, 나 요즘 잘 살고 있어. 형이 가르쳐준 대로 살고 있어.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욕심 안 부리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 형 덕분에 나는 진짜 사람이 됐어. 장애인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형. 정말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형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동생아. 잘하고 있어.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후 재단은 한국에서 가장 큰 암 환자 지원 단체가 되었습니다. 최태수 재단이 올해도 1000명의 암 환자를 도왔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이 재단은 고 최태수 씨가 자신의 마지막 재산으로 설립한 곳입니다.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봤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 그날 저녁 준호는 또다시 형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형, 나왔어. 준호는 이제 60대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형, 재단이 정말 크게 됐어. 매년 수천 명을 도와. 다 형 덕분이야. 그리고 나 요즘 강연도 다녀. 장애인들한테 희망을 주는 강연이야. 준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장애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우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야. 형이 그걸 가르쳐줬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형, 거기서 잘 지내고 있지?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나 이제 혼자서도 잘해.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준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렴 합병증이었습니다. 준호 씨, 마지막 소원이 있으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형 옆에 묻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준호는 형 옆에 묻혔습니다. 두 형제는 다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날 지혜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준호 씨는 마지막 20년을 정말 의미 있게 사셨습니다. 형님의 사랑을 받아 변화했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셨습니다. 두 형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재 최태수 재단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혜가 이사장을 맡고 있고 매년 수천 명의 암 환자를 돕고 있습니다. 재단 입구에는 두 형제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최태수, 최준호 형제의 사랑이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 앞에서 묵념합니다. 어느 날 한 암 환자가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저 치료비가 없어서 왔는데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직원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환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최태수 형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남기신 선물이에요. 그날 밤 지혜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당신은 죽었지만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희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최태수의 30년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동생을 변화시켰고 수천 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황금 중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